혼자 막 그렇게 노래 듣고 이러다가 상상을 해요. 막 영화는 그 작곡가한테 내가 곡을 보내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고 이걸 영화 음악으로 어디 뭐 이런 기획사나 그런 레코딩 업체에 보내서 이게 채택이 되고 같이 협업을 하고 막 이런 상상을 정말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망상 아닐까? 막 내가 괜히 너무 혼자 머릿속으로 그냥 나만의 상상만 펼쳐가고 있는 건 아닐까? 어찌 보면 두려움일 수도 있고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떨어지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망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뭐야 됐어 이게 뭐라고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러다가는 나 진짜 좀 바보 돼가는 거 아니야? 그냥 나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런 걱정 뭐 이런 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어떤 감정인가 뭐 다른 언니들한테도 얘기 들어보고 싶기도 했어요. 망상을 현실로 바꾸는 것만큼 신화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쵸? 자기도 믿지 않았던 이야기를 살게 되는 것처럼 좀 그 가슴 떨리는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믿어줄 때 시작돼요. 그렇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거 언니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어디선가는 일어난 일이에요. 언니가 어디 그거를 갖다가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어디서 본 거잖아. 지금 영화에서 봤든지 소설에서 봤든지 그치? 실화로 봤든지 기사로 봤든지 그치? 그런 음악들 나한테 다가온 지점들을 연결하니까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 뭔가 연결하고 하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개연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혜영 언니가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조정래 선생님이 와서 너에겐 작가로서의 재능이 있다 하고 하면 그때부터 글을 쓰겠대. 저 존재가. 응? 조정래 선생님이 바쁘시다고요. 절대 여기 와서 그런 얘기 안 해준다고요. 그거 기다렸다가 쓰면 글 한 줄도 못 쓰고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했냐면 왜 나는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저 언니한테.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게 올라오는 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선택은 거기에다 물을 주느냐 안 주냐예요. 물을 10년 동안 주는 사람. 지금부터 제로에서 마이너스에서 시작해도 10년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10년이 뭐 4년이면 학부 졸업이죠? 석사하고 박사하고 아무리 질질 느렸어도 박사까지 할 수 있어요. 뭘 해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해도. 망상인지 아닌지는 씨앗을 심어보고 물 줘봐야 알아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장성한 나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완전 굳게 믿는데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씨앗을 다 심어보고 다 체험해보는 거예요. 어떤 건 축적인가 보다, 어떤 거는 뭐 진짜 뭐 나다가 말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뭐 수많은 것도 있겠지. 그치? 그런데 일단은 탁 떠오른 씨앗을 심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저는 되게 좋아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혹시 그 얘기 알아요? 그 푸시케 알아요? 푸시케? 에로스의 애인이었는데 언니들이 하도 꼬셔갖고 에로스 얼굴 봤다가 그래갖고 가버리고 에로스 엄마인 아프로디테가 와서 막 모진 시련을 주잖아요. 사랑을 의심한 죄를 치르잖아요. 뭐 거기에서 알고과 쭉정이를 갖다 엄청난 걸 고르고 뭐 하여튼 뭐 진짜 지루한 거 뭐 이런 거 관문을 통과하잖아요. 그거가 그 견딤의 10년 동안 우리가 할 일이에요. 파다 듬는 거 해봤어요? 파다 듬는 거? 진짜 지루해요. 콩나물 다듬는 것도 그렇고 콩껍질 까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그 너무 놀랍게요. 시작하고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끝나요. 반드시 걔네들이 공통적이에요. 근데 왜 그게 안 끝나냐면 시작을 안 해. 엄두가 안 나서. 똑같아요. 언니가 그 음악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그 씨앗을 이렇게 심어보고 그게 어디까지 데려간 자리에서 또 뭐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해서 결국에는 가야 될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되게 좋아하는 신화가 있어요. 그 아리아드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리아드네.
어렵죠? 그 그리스 신화에서 사람들이 제일 발음을 못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여자인데 그 테세우스 알아요? 테세우스? 그 미궁 속에 들어가서 소 사람 죽이고 나온 사람이 테세우스잖아요. 테세우스가 아테네 왕자예요. 그런데 크레타 섬에 이제 그 미궁이 있었는데 미궁의 미노타우루스가 이제 사람을 먹어요. 크레타가 나라가 힘이 세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제 사람을 먹이로 줄 수 없으니까 아테네에서 그 인질들을 잡아와가지고 미궁 속에 넣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몇 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테세우스가 왕자니까 이걸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서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러 희생양들로 가장해서 여기 크레타에 온 거예요. 근데 아리아드네는 크레타 공주예요. 그런데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미궁에서 못 나오는 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궁을 디자인한 사람만 이 미궁에서 나오는 법을 알 거 아니에요. 미궁이란 게 원래 못 나오게 만든 거니까. 미노타우루스 가둬놓은 데니까. 그리고 이 아리아드네가 다이달로스라는 장인한테 가가지고 방법을 물어봤는데 실을 거기 입구에다 묶어놓고 이렇게 가가지고 실 따라 나오면 된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한테 그 실을 받아가지고 결국 죽이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크레타 입장에서 보면 해서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옛날에 낭랑공주 호동왕자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를테면. 그래가지고 이제 조건이 그거였어요. 자기를 데려가 달라. 자기 여기서 못 산다. 아리아드네가 나를 신부로 삼아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테세우스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쭉 가다가 치사한 인간이 가다가 중간에 버렸어. 얘를 섬에다가. 그냥 섬에다 버렸어. 뭐 이유는 설이 많지만 어쨌든 뭐 친히 나타나서 쟤를 데리고 가면 부정을 탄다고 그랬다는 설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버려진 거잖아요. 아리아드네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어가지고 헌신했던 남자한테 버려진 거잖아요. 최악의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끔찍하게 여기는 상황 아니에요? 그 상황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디오니소스라는 필생의 배필을 만나요. 테세우스는 사실 되게 찌질한 남자예요. 나중에 그냥 진짜 찌질한 남자야. 결론적으로는 페미니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특히나. 근데 디오니소스는 진짜 괜찮은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를 만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세우스는 디오니소스한테 아리아드네를 소개시켜준 매파였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이야기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걸 도전을 할 때 이제 이거 이러다가 나 이용만 당하다 버려지면 어떡하냐, 아니면 자꾸 공부는 개뿔 괜히 돈만 쓰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못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테세우스 같은 존재일 수 있다니까. 아니면 거기 그걸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도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살아온 궤적을 쭉 보다 보면. 그거는 조금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신화가 내 안에 계속 펼쳐지고 있었다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망상의 여왕이야. 12년 전에 무슨 풍광을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비슷한 거. 그런데 난리가 났어. 쟤를 말려야 된다고. 제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게 틀림없다고. 그중에 엄청 다들 덕담 대잔치 대랴.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안 되겠는 거지. 그래갖고 하여튼 그냥 난리였어요. 하여튼 심지어는 어떤 분은 선생님 쟤를 가만두시는 거는 안 된다고. 근데 그분이 거의 거품을 물었어. 저 허황된 거를 가만두면 안 된다고. 너무 나를 아꼈던 거지. 뭐라고 썼냐면요, 2023년이야. 2023년, 그때는 조금 더 갔었던 것 같아. 애가 그 대학생, 둘째가 대학생이니까 세계 순회 공연을 마치고 그것도 엄청나게 큰 공연을 했대. 뭔 공연을 하겠다는 건지 몰라 나도. 근데
무슨 어떤 몸에 무슨 어떤 해당되는 뭔가를 글쓰기로 공연을 하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뭐 작가 노벨 문학상도 탔어. 거기 이미 탔어. 그리고 타가지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뭐 누구가 세계 순회 공연을 막바지로 이제 그 홋카이도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는데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오질 않나. 제3세계 애들 모아다가 이제 자기네들 문화랑 여기 있는 문화를 이렇게 크로스 할 수 있는 어떤 재단을 만든다든지 하여튼 이것만 하겠다는 더 제일 뻥 터진 건 55세에 랑콤의 모델이 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네, 구체적인. 나 완전 구체적이야. 랑콤. 다른 것도 아니야. 그 랑콤 완전 초고전적인 미인들이 나오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때 나의 주장 그거였던 거야. 말이 되냐. CD만한 그 얼굴이랑 막 팔다리 긴 여인들만 미인이면 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기준을 바꾸겠다. 미의 기준을. 막 이러면서 그러니 방상대잔치.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야. 이거 3개밖에 얘기 안 한 거 10개가 있어. 이런 거. 그때 이제 3개를 이제 일단은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 여러 개 중에. 그런데 사람들이 알았어 묘가 알았어. 근데 하나만 골라봐. 하나만 골라보면 안 되겠니? 내가 뭐라 그런 줄 알아? 이거는 백두산에 올라가서 그 천지에서 하늘을 본다는 얘기인데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늘을 안 볼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빡빡 웃겨가지고 3개 다 나는 절대 양보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 마리 오고 가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술렁술렁거리지 몰랐거든. 아니 무슨 아무거나 막 써라 그래서 썼는데 뭐 그런 거 갖고 술렁술렁거리고 야단이야 진짜. 그래서 내가 그때 속으로 완전 좀 쫄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역시 내가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 되는데 그 하고 싶은 말 다 허심탄회하고 하라 그래갖고 회사에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 다 했다가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이러고 살았었는데 여기서도 그랬구나 이러면서 되게 발표의 마지막 주에 엄청 쫄아 있었어요. 그때 구보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가 멋있다. 그때가 9월 달이었는데 3월 달부터 뭘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네가 한 얘기를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오늘 얘기는 내가 알아듣겠다. 그 사람들이 술렁술렁 거리니까 얘 다 할 수 있다. 10년은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다. 잘해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10년이 아니라 이제 뒤에도 가 있고 그러잖아요. 저의 계획은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20년 뒤에 55세니까 지금 제가 아직 남았잖아요. 그치? 아직 많이 남았어.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10년 동안은 그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기쁨의 종자를 모으는 시간으로 삼겠다. 종잣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쓰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꾸 바깥에다 쓰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를 가정이라는 그 경계 안에서 충분히 모으고 그거를 딱 반 잘라가지고 지인과 가족들한테만 쓰고 나머지 반은 그 완전 자본으로 남겨둘 거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종자 삼아서 기쁨의 선순환을 일으켜 나가다 보면 10년 뒤쯤엔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고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에 탄력받아 주장을 한 거죠. 지금도 유명해요. 아주 유명해. 박미호 대책 없는 진짜 구본영 변화교육연구소의 4차원. 네, 제가 4차원. 이거 4차원들만 모였어 거기는 원래. 근데 그 중에 탑 오브 탑이에요.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10년 지났죠. 지금 12년.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지금까지 지금 요 단계까지만.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도 말이 안 되는 그 도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짜리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는 엄두를 냈던 건 아마 선생님 덕분이었을 거예요. 저는 100일 프로젝트 인생이었거든요. 인생이 쭉 100이라고 그만두고 100이라고 그만두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지. 망상을 현실로 바꾸는 것만큼 신화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쵸?
자기도 믿지 않았던 이야기를 살게 되는 것처럼 좀 그 가슴 떨리는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믿어줄 때 시작돼요. 그때.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띵.